저기가 혹시 매봉산? 매봉산, SK, 매봉터널. 네. SK 리더스. 후드 정류장인데 근데 이게 이제 고장났대요. 타워팰리스 단지 안에, 도곡동 단지 안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1등으로 낙찰 받으셨는데 차순위랑 금액이 대출은 얼마큼 나오셨나요? 3억 6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있는 그 동네에 와 있는데요. 우리 아는 구독자분께서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을 받으셨다고 해서 같이 보러 왔습니다. 도곡동 아크로텔인데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여기가 99년식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99년. 겉으로 봤을 때 2009년식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메이저, 저기 대림이면 그래도 메이저 건설사니까. 아크로 브랜드가 사실은 네. 하이엔드? 그렇죠. 99년식인데 그걸 했다는 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하이엔드? 하이엔드. 그 당시에는 하이엔드였죠. 99년 당시에는 타워팰리스보다 먼저 생겼으니까 얘가. 로비도 되게 쾌적하고. 네. 네. 와, 여기가 이쪽입니다. 아니 호텔 같습니다. 그쵸, 좀. 내가 근데 아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닌데. 99년식이라 내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도시가스가 여기 들어오네. 가스는 있고 네. 대신 바닥 난방은 안 되고 그렇죠. 신발 신고. 아직 청소가 안 돼서 와. 오래됐죠.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저기가 혹시 매봉산? 매봉산, SK, 매봉터널. 네. SK 리더스 뷰? 양재천 뷰는 살짝 보이고. 아, 근데 양재천뷰 아쉽죠. 요 사이에 그냥 살짝 보여가지고. 32층이니까. 시티뷰가 와. 저기가 이제 매봉터널이고. 뷰가 너무 좋네요. 뷰가 좋죠. 네. 저도 여기 32층인 거 네. 맨 꼭대기층이라 가지고 네. 아, 뷰 좋겠다. 진짜 뭐 안 팔리거나 임대 안 나가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또 이렇게 부엌도 오래되긴 했는데 깨끗하죠. 99년 치고. 네, 네. 굉장히 깨끗하고. 화장실도 좀 볼까요? 화장실은 조금 오래됐어. 별로 그렇게 좀 오래됐다는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99년식 25년 된 거 치고는 괜찮죠. 네. 그래서 화장실도 수리하려다가 말았죠. 아이고, 수건 빼버려야겠다. 신발장도 이거 깨끗하고. 이게 20년 되면 그래도 막 이렇게 가라앉고 막 단차 생기고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거? 후드. 이게 후드가 전자레인지랑 일체형이래요. 후드 정류장인지. 근데 이게 이제 고장났대요. 동양매직 거네. 네. 그래서 저건 후드 갈아야 돼요, 지금.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네요. 근데 후드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쵸. 네, 후드. 이어서 한번 네.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유튜브. 네. 죄송해요. 제가 채널명을 부동산 투자 대충 하자. 좋네요. 대충. 부투대. 부대라고 해야 되나? 부투대. 부동산 투자 대충 하자. 대충, 네. 이제 경매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고르게 됐고, 오피스텔은 뭐가 좋은지, 이 오피스텔 네. 그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집이 이 근처니까 네. 요 동네를 잘 알고 타워팰리스 그 단지 안에, 도곡동 단지 안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원룸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경매 나오기 전까지는. 대림 아크로텔 자체도 네. 그냥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니까 다 40평짜리, 뭐 50평짜리, 100평짜리 오피스텔들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원룸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왜 대충 하자가 채널명이냐면은 임장을 안 가요. 그냥 어차피 오피스텔 같은 거는 시세 다 나오잖아요. 아파트 오피스텔은 아파트, 그렇죠. 로드뷰만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지하철역 가깝고 뭐 세대수 많고. 네. 근데 이제 뭐 2억짜리다 그러면 한 1억 5천에 사면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대충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집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임장을 왔습니다. 걸어서 한 3분이니까 집에서. 그래가지고 와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실거래가는 안 찍혔는데 본인들이 여기 이쪽 말고 저쪽 뷰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네. 32층에 똑같은 물건을 4억 7천에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1월쯤에.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시세가 4억 5천에서 5억 뭐 그 사이쯤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전 처음에는 쓸 때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경매가 이제 낙찰이 어쩌다가 좀 됐더라고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1등으로 낙찰 받으셨는데 그쵸. 무려 2등이랑 차순이랑 금액이 3만 원 맞아요. 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아. 떡 먹었다라고 하는데 네. 4천만 원짜리 떡을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웠는데 너무 아깝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경매 물건지를 보니까 가장인 차인이 있더라고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은 보증금이 미상, 전입일자도 미상인데 현황 신고만 되어 있는. 그쵸. 그렇게 있고 법인이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대충 치다 보면 다 나옵니다. 등기상에 이제 그렇게 법인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등기부등본에도 이제 여기로 전입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의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랑 법인이랑 구글링 해보고 네이버에서 다 검색해보니까 네. 그 들어온 임차 법인의 대표님이 여기 주인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랑 개인이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한 거니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증금을 서로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냥 네. 가라로 계약금 써서 그냥 전입하고 네. 사업자를 내려면은 여기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옮겨오려면은 여기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통 가라로 써서 하니까 아 이건 가라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죠. 임차인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전입. 그 전입하신 분이 집주인이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명도 대상이었죠. 근데 거기에 마치 대항력 있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전에 법인으로 아마 법인이 대항력 있음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법인은 있는데 네네네. 그분은 명도 대상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명도가 잘 돼서 그렇죠. 이제 다 얻으셨으니까. 그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예. 대출은 얼마큼 나오셨나요? 신탁을 받아가지고 네. 3억 6천 받았습니다. 4억 9,500에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3,500만 원의 취득세. 취득세. 와, 네. 생각보다 이 레버리지가 굉장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오피스텔은 또 신탁이 잘 나오니까 네. 신탁 대출로 하면 그냥 진짜로 저는 일단 10% 이 보증금의 10%만 내고 네. 보증금의 10% 플러스 그렇죠. 취득세만 내고 산 꼴이죠. 한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이제 신탁 대출하면 단점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시 대출로 상환해야 된다는 그렇죠. 단점이 있는데 네. 부동산이 내기 잘하면 이렇게 500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 안 하고 그냥 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신탁대출 받은 거니 단기로 뭐 이렇게 여기는 단기 수요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단기로 해서 뭐 전입이랑 이런 거 사업자 안 하는 조건으로 네. 그러면 이제 신탁대출 다시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 네. 식으로 받아라 했는데 저는 일단은 공실인 상태가 매도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예, 공실로 두려고.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는 항상 우상향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세가나 월세 가격이 폭삭 주저앉아요. 폭삭. 10년차 이내는 수익률을 저해할 게 없는데 10년차가 넘어가는 순간 방산역 해링턴 타워 사례를 갖고 왔는데 21년도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 거는 가격이 높아도 잘 팔려요, 확실히.